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회로에서 에너지와 전력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회로를 봐요. 배터리에서 위치 에너지를 델타 V만큼 올렸죠. 그죠? 델타 V만큼.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 저항에서 이제 열로 다 소모되죠. 그래서 다시 위치 에너지가 여기를 만약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0으로 기준점을 0으로 정하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0으로 정하면은 0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델타 V만큼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면서 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배터리에서는 다시 플러스 델타 V만큼 올리고 또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올려주는 에너지의 비율을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력. 근데 단위 시간당 올려주는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열로 소모되는 그 에너지의 크기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dt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에 du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거죠. 소모되는 건데 이걸 이제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소모되는 건 얼만큼이냐? 델타 V에다가 Q를 곱한 게 바로 du죠. 그죠? du. 배웠죠, 앞서서.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서 배웠죠. 그죠? 그다음에 이 Q가 얼만큼이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작은 양의 전하를 올려주거나 또는 그 전하가 올려준 거죠. 그렇죠? 올려주거나 또는 그 전하가 이 정을 통과하면서 열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즉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비율이 바로 올라가는가 하는 그 양이 바로 dq 델타 V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du 대신에 dq 델타 V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du 대신에 dq 델타 V를 대입을 하면 dt분의 dq가 이게 전류의 정이죠. 그죠? 그래서 I 델타 V가 돼요. I 델타 V. 전력은 전류 그러니까 회로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다가 그 배터리의 전위차 몇 볼트짜리 배터리를 연결했는가 그 전위차의 곱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P는 I 델타 V다. 또는 그냥 P는 IV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변형을 할 수 있는데 델타 V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ohm의 법칙에 의해서 IR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IR이니까 I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I 제곱 R.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델타 V 제곱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델타 V 제곱 곱하기 R이니까 그 R하고 R제곱하고 R하고 이렇게 지워져서 R만 남죠. 그래서 R분의 델타 V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예제나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전력을 구하시오.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뭐 값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와 배터리가 주어지면은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류와 저항값이 주어진다. 그럼 이 식을 대입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전이차하고 저항값만 주어진다. 그럼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세 개를 외운다기보다는 하나만 외우면은 요거 IV, P는 IV 요것만 외우면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돼지꼬리 또 나왔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 생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자, 그 다음에 기전력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배터리를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학적인 뭐 물질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자, 그래서 배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 크지는 않겠지만 아주 작은 그런 저항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내부 저항이라고 해요. 내부 저항이라고 부르고 저항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R로 쓰는데 소문자 R로 내부 저항이라고 하면은 그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제외한 그 순수 그 전이차를 올려주는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그죠? 그러면은 배터리가 만약에 1.5V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의 그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내부 저항에서 소비가 되고 대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전력.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좀 그런 거는 이게 번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름 정한 게 왜냐면 영어도 이게 force거든.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로의 모티브가 되는 포스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딱 기전력 원이란 이게 직역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실 이게 힘이 아니고 이것도 전압이죠, 전압. 그죠? 그리고 이렇게 E라고 써요. 자, 여기도 써있듯이 기전력이라는 용어는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 아니고 볼트로 표현되는 전이차를 나타낸다. 자, 실제 전지는 화합물로 채워져 있으며 내부 저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걸 이제 내부 저항이라고 그러고 소문자 R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실제 배터리의 전압은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 여기와 여기 양단의 전이차는 그 기전력에서 그 다음에 델타 V는 뭐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델타 V는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이 따르는 법칙. 말이 이상한데.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소모되는 거는 이게 R 대신에 R이니까 이제 요만큼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배터리는 기전력보다 작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전력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전력은 실제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에다가 IR을 더한 값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한 값이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회로에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은 그 델타 V 대신에 이렇게 기전력을 써주고, 그다음에 실제 총 저항이 R이 아니고 여기다가 내부 저항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쵸? 실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요 윗식의 양변에다가 i를 곱해주면 i는 i 제곱 r 더하기 i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파워죠, 그죠? 파워. 전력이죠, 전력. 소모되는 전력, 그쵸? 여기 전력, 소모되는 전력이죠. 원래 이제 델타 V. 델타 V에 이제 내부 저항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기전력이랑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열로 소모되는 게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내부 저항에서도 열이 소모된다. 여기서도 열이 소모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봅시다. 기전력이 12V이고 내부 저항이 0.05ohm인 전지가 있다. 이 전지의 양 단자 사이에는 3ohm의 부하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회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있고 이게 이제 기전력이죠, 그죠?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이렇게 조금 있고 여기 R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요게 배터리죠, 요게 배터리죠, 그죠? 요게 배터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저항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내부 저항이 0.05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저항이 3ohm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가 12V가 아니고 기전력이 10이라 그랬어요. 요게 12예요. 12V. 그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지의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델타 V는 뭐라 그랬어요? 기전력에다가 내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그 전위차, 내려가는 그 전위차, 그죠? 전위차를 빼야겠죠. 그래서 12에다가 내부 저항에서 내려가는 전위를 빼면 11.8V가 된다. 그 다음에 이 11.8V는 뭐랑 같냐면, 이 바깥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3.93A라고 우리가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전류가, 여기도 이제 흐르겠죠. 여기도. 그러면은, 오음의 법칙, 델타 V는 IR. 그러니까 I라는 전류가 3ohm을 지나게 하려면은 여기 양단의 전위차. 그러니까 무엇이 돼야 되냐? 그게 이제 IR이죠. 그죠? IR. 그러니까 11.8V.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 전위하고
그다음 여기 전위하고 여기 전위하고 같죠. 근데 여기 전이랑 여기 전이랑 같고, 그죠? 즉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예요, 그죠?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 그게 아까 계산했을 때 11.8V였죠. 근데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하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고. 뭐 별건 아니고. 자, 델타 V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있듯이 이제 앞절이 아니고 2번 절인가? 그죠? 공부에 우리가 유도했죠, 그죠? 그 다음에 I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2로 묶어요.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저항, 여기다 3, 요 대문자 아래다 3 대입하고 소문자 아래다가 0.05를 대입하면 11.8이 바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전지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 이게 똑같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전지가 이게 공급하는 전력이나, 그 다음에 전지가 올려놓은 그 전위를 이용해서 그 전류가 흐르면서 열로 소모되는 거하고 똑같겠죠. 열로 소모되는 만큼 또 전지는 또 올리고, 전위를 또 올리고, 그 전위를 올리는 거를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빨리 올리냐. 그 전력이죠. 열로 이제 소모되는 것도 전력이고. 자, 그래서 큰 저항에서 소모되는 I 제곱 R. 그다음에 작은 저항에서 소모되는 거는 I 제곱, 이거 오타네. 이게 R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47.15옴이 된다. 자, 그다음에 자, 회로의 저항을 이제 하나 이상 연결할 때, 그러니까 2개 이상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등가 저항이라는 거를 구하면 달라지는데,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등가 저항이 뭐냐? 이 얘네 두 개 대신에 하나를 연결할 때 이 두 개 연결한 것과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저항을 등가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이 두 개 대신에 하나를 연결하는데 몇 오음짜리를 해야지 그 두 개랑 똑같은 역할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는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저항 때도 이제 배웠지만은 이거 기억나죠? R은 비저항, 그다음에 길이에 비례했죠.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저항이 더 컸죠, 그렇죠? 지나가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A의 반비. 그래서 이게 2배가 되면은 저항값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면은 마치 저항이 길어진 거랑 똑같아요. 이게 꼭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쭉 길게 있지 않아도
짧은 거 빠져나왔다가 또 가다 또 있어요. 또 나와. 그러면 연결해서 빠져나오나 뭐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빠져나온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량적이라는 말이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말로 정성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말로 설명한 거를 보고 정성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를 정성적인 분석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퀄리테이티브 하다 그래요. 퀄리테이티브 분석. 그 다음에 정량적이라는 거는 그 수학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랑 같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량적이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보여주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보통 무언가를 증명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정량적으로 증명을 하죠. 자, 뭘 이용하냐? 이 전위를 배터리에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 두 군데를 거치면서 이게 돌아오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델타 V만큼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냥 옛날 그대로 델타 V만큼. 그러니까 델타 V를 여기서 소모하는 거죠, 그죠? 소모한다기보다는 소모지 뭐. 단위 전하당 소모되는 에너지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배터리 전위차는 각각의 전위차와 같다.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전위차와 같다. 색깔 좀 바꿉시다. 각각의 전위차는 그 각각의 델타 V는 오음의 법칙 I1, R1 그 다음에 델타 V2는 I2, R2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다 같아요. 그죠? 여기 전류하고 이쪽 전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전류 들어가는 거는 많은데 나오는 거는 조금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 뭐 어디 한 군데 계속 쌓이겠죠,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조금이야. 그럼 터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압축이 되겠지, 전하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다.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나온다. 자, 그래서 I1하고 I2하고 같으니까 이제 둘을 I라고 이름을 바꾸면은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I로 묶고 I1, I2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가 저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가 저항 REQ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는 대신에 요거 하나만 달면 된다. 똑같다 하는 역할이. 그래서 델타 V는 IREQ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다. 소모되는 전력이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이제 대신 그게 다 직렬이다. 나란히 연결됐다. 그러면은 등가 저항은
그냥 무조건 다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병렬 연결. 자, 이게 병렬이라는 게 이게 나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패럴렐이 나란하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때는 이거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정성적으로 한번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정량적으로는 이게 딱 이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정성적으로 분석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해가 가는 거죠. 그죠? 아하,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일단 정성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참다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참다운. 그러니까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다가 만약에 이제 하나만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톨게이트가 있죠. 그렇죠? 톨게이트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럼 어때요? 아, 막 막히고 난리 나겠죠. 왜냐면은 모든 차가 하이패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나 하이패스 있다고 막 통과하나? 경부고속도로 막 110으로 달리다가 하이패스에도 110으로 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하이패스에 속도 제한이 딱 써 있죠. 그게 아마도 30, 그러니까 40인가. 그러니까 20에서 40 사이에요. 그럼 속도를 줄이니까 정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 일종의 저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이패스가 두 개 있으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이패스 많은 막 그 뭐냐 서울 톨게이트 보면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으면은 어때요? 저항이 차들이 훨씬 그 차의 흐름이 훨씬 원활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정성적 이해를 이제 돕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더 훨씬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건데, 아까 써놓은 거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이걸 보면은 면적이 넓으면, 저항의 면적이 넓으면 저항값이 떨어지죠. 그죠?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마치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어딘가를 통과하는데 뭐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이게 나란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나란히 여러 개. 나란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이제 경계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터널의 굵기가 이게 커진다고 볼 수 있잖아. 여러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항이 작아진다. 자,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이해가 갔으니
정량적 분석을 해봅시다. 정량적 분석은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이 양단의 전위차가 어디랑, 일단 요 왼쪽의 전위는 이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이 전위가 차이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이게 도선이 이게, 전도체죠. 전도체. 그죠? 전도체는 어때요? 내부 저항이, 내부 저항이란다. 내부에 전위차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전기장도 0이고. 그죠? 이게 도체죠. 일종의. 그죠? 도선도. 그러니까 도체는 전위차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전이나 여기 전이나 여기 전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쪽도 여기 다 전위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높이가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 낮은 곳인데 여기 다 높이가 똑같아. 여기 쭉 다 똑같아. 높이가 쭉. 그럼 높낮이 차이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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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겠죠. 그쵸? 자, 그래서 델타 V는 여기 배터리 있는데 델타 V는 여기 전위차 1번 전위차 델타 V1 2번 저항 양단의 전위차 델타 V 이게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하냐? I는 이 전류는 여기서 이제 이 삼거리에서 지저분하니까 일단 한번 지웁시다. 깨끗해. 여기 이제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가 이제 삼거리죠. 삼거리. 그죠? 삼거리를 만나면 또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 I는 요 위쪽으로 가는 I1하고 요 오른쪽으로 바로 가는 I2하고 더하는 것과 같다. 그죠? 분명하죠. 그죠? 같다. 자, 그래서 요 I는 I1 더하기 I2죠. 그죠? 그래서 I1은 어떻게 돼요? 오음의 법칙. R분의 V, 델타 V죠. R분의 델타 V. 또는 R분의 V 이렇게 해도 돼요. R분의 V. 그죠? R1분의 V1. 그다음 I2는 R2분의 V2. 그런데 이 두 개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V1, 델타 V2를 그냥 다 요거랑 똑같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델타 V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이제 이쁘게 쓰면은 I는 델타 V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랑 같냐? 델타 V 이 두 개를 하나로 이 병렬로 연결된 거를 만약에 하나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 경우에 하나로 만들면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분의 델타 V 이걸 이제 등가 저항이겠죠. 이게 등가 저항. 그죠? 등가 저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여기 써 있네. 이게 결론이다. R 등가 저항. 그러니까 등가 저항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거 빼기도 아니고 더하기도 아니고 좀 구하기가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두 개 있을 때는 그나마 간단해요. 두 개 있을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근데 3개 있을 때는 이게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 근데 2개 있을 때는 이게 통한다. 자, 그래서 3개, 4개, 5개 있을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굳이 REQ를 이제 쓰자면은,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계산기에 넣기 때문에,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자, 이렇게 잘 봐요. REQ는 1 나누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R3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익숙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거에 더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아까랑 똑같잖아. 이거는 이거죠, 이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에 이렇게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가정, 그러니까 직렬하고 병렬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예제를 봅시다.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직렬 문제 따라내고 병렬 문제 따라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풀이를 숙달해 놓으면 좋겠죠. 자, 요 A하고 요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찾는 거예요. 일단 득가 저항을 구해야겠죠, 그죠? 득가 저항을 구하면 이제 A하고 C 사이에 뭐 배터리를 뭐 몇 볼트짜리를 연결하면, 만약에 이제 델타 V짜리 이제 배터리를 연결한다. 그럼 I는 등가 저항분의 델타 V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면은 12ohm이 되겠네. 8ohm하고 4ohm 더하면,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2ohm이 되고, 그 다음에 병렬, 요 병렬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병렬을 어떻게 더해? 여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REQ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으로 통분해가지고 통분하면 6분의 3. 그러면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REQ는 요거 뒤집으니까 3분의 6 해서 2ohm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두 개일 때는 아까 내가 알려준 공식 있죠. REQ는 어떻게 했었어요? 더하기분의 곱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6이랑 3이니까 6 곱하기 3. 그 다음에 분모가 더하기죠. 6 더하기 3. 그러면 뭐예요? 6, 3, 18. 6 더하기 3은 9. 그 다음에 9분의 18은 2. 그죠? 무지하게 간단하네, 이렇게 하니까.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야.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A에서 이제 B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만 더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12 더하기 2 하면 되죠. 14. 자, 그래서 등가 저항이 14라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전류. 델타 V가 뭐였죠? 델타 V가 만약에 42V다. 42에다가 14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14분의 42. 14분의 42 하면은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전류가 몇이라고 그랬어? 3오hm 전류가 요 삼거리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전류는 흐르기 쉬운 곳으로 더 많이 흐르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6ohm이 또는 이 3ohm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6ohm으로 흐르는 전류의 2배겠죠. 그렇죠? 그럼 3이 양쪽으로 흐르는데 한쪽이 다른 쪽의 2배면은 몇 대 몇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2대 1로 흐르면 되는 거죠. 그죠? 즉 3분의 1, 한쪽으로는 3분의 1, 한쪽으로는 3분의 2 이렇게 흐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번호를 뭐로 붙이나? 여기 있네. I1, I2. 위로 가는 걸 I1, I2. 자, 그래서 위로 I1으로 흐르는 게 3분의 1이고, 그죠? 자, 그래서 I1은 I의 3분의 1. 그 다음에 I2는 총 전류의 3분의 2만큼 흐른다. 그런 얘기죠. 근데 3ohm이니까 뭐 계산하고 자식어도 없죠. 그냥 1대 3이죠. 맞나? 아니, 1대 1ohm, 2ohm. 그죠? 위로 1ohm, 밑으로 3ohm. 2ohm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3ohm이 흐르게. 그죠? 이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흐른다. 3ohm짜리가 위로 1ohm 그리고 밑으로 2ohm인데 이게 이제 3ohm의 3분의 1, 밑에가 3ohm의 3분의 2만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똑같은 문제인데 병렬 연결인데 이번에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R 등가 저항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저항이 이제 각각 3, 6, 9면은 그 이제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기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바로 REQ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기에 넣으니까 1.6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하냐면은 요 A에서 구한 것과 관계없이 A에서 구한 것과 관계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위아래 여기 위하고 아래의 전위차가 18V죠. 그죠? 이게 다 등전이라 그랬죠. 이게 도선을 타고. 그죠? 이게 전위가 다 똑같아요. 여기 전위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 1번 3ohm짜리 저항도 전위차가 18V고 6ohm짜리도 18V. 그 다음에 9ohm짜리도 전위차가 다 18V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ohm의 법칙으로 하면 되죠. I는 R분의 V. 그죠? 그래서 I1은
R1분의 V1인데 전위차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다 그냥 18V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3, 두 번째 거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전부 다 18V, 18V, 18V. 이렇게 하면 6, 3, 2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고 병렬 연결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18V가 주어졌죠. 그렇죠? 18V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류를 구했죠. 그렇죠? 전류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식이 많죠. 그렇죠? I 델타 V도 있고. 그다음에 R분의 V 제곱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I 제곱 R도 있고. 근데 이제 I를 구했으니까 I 제곱 곱하기 저항값 이걸로 구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I 제곱 66에 36 그죠? 66에 36 곱하기 6 그죠? 아니 3 응? 아 그치 3오음이니까 3이죠. I 제곱에 R 그러니까 3오음 108.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했더니 54 36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점은 뭐냐, 저항이 작을수록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입견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이게 저항이 막 크면 이게 막 전류가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열이 더 많이 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반대예요. 그죠? 전류에 물론 저항이 크면 전류가 같을 경우 저항이 크면 물론 전력도 크겠죠. 그 열도 더 많이 나겠죠. 하지만 저항보다 전류에 훨씬 민감해요. 제곱에.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비례해서 커지는데 반비례해서 커지는데 제곱만큼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면 저항이 점점 작아지면 이게 전력이 점점 커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합선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합선이 뭐냐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V다. 아니 10V다. 그다음에 저항이 1ohm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열이 나겠죠. 열이 나는데 얼마큼 나냐? 전력은 I 델타 V니까 1 곱하기 10. 그래서 10W. 10W만큼 이제 열이 날 텐데, 그러면 이제 합선이라는 건 뭐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 선 두 개가 닿아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끊어지고 이게 확 닿았어. 이렇게. 이거 쇼트 됐다. 뭐 그런 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갔다. 그래서 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저항이 내부 저항만 남겠죠. 그렇죠? 배터리의 내부 저항하고 그 도선에 있는 아주 작은 저항만 남겠죠. 그럼 이게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녹아내리는, 그 도선을 감싸고 있는 코팅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불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아기가 어렸을 적에 첫째 어렸을 때 같은데 이게 벽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죠. 그죠? 벽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벽전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벽전원도 있어요. 돼지코 같이. 여기다가 샤프심을 두 개를 끼웠어요. 샤프심을 두 개를 끼우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샤프심을 올려놨어. 이렇게 올려놓는 순간 뻥 하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가루가 되고 그냥 조각조차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려. 불꽃이 팍 튀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말했나 이거?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진짜로 괜히 말했다. 자, 2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